자, 청문회 이야기 이따가 또 따로 하시고요. 자, 지금 그 나경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이거 보통 사건 아니에요. 뒤져보고 뒤져볼수록. 그러니까 나경원의 태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당시에 기소됐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진행되는 모든 재판을 그러니까 취소시켜 달라가 아니라 나경원의 태도를 보면 나만 빼달라예요. 나만 빼달라. 더 싫어. 그러니까 이게 이 폭발력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엄청 큰 거예요. 만약에 나경원이 진짜 어떤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공적인 마인드도 아니지, 하여튼 이상한 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재판을 다 취소시켜 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면 밝혀져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경원의 태도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이거는 나 혼자 살자고 막 이렇게 꼼수 쓰다가 들킨 거여가지고. 그럼 양쪽에서 욕을 다 먹겠네요. 예, 그렇죠. 그건 뭐 저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네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자, 청탁 폭로 하루 만에 또 한동훈이가 사과를 했죠. 저거는 엄청 큰 실수, 선 넘었기 때문에 빨리 진화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신중한 애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사실은 그 윤석열 정권 때 역할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의 괴벨스랑 비슷한 짓 했잖아요. 국회 와가지고 모든 장관들의 역할을 한동훈이가 분위기를 끌어갔잖아요. 야당 국회의원들 매기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한답시고 막 그 피의 사실을 그 국회에 와서 막 공표해버리고 그 전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어쩌고저쩌고 이치랄 하다가 결국에는 한동훈한테 윤석열한테 지금 등에 칼을 꽂고 있는 이 장면 중에 실제로 이런 거거든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친윤 느낌이 나는 후보들이나 국회의원들도 같이 감싸줘야 무리 없이 리더십을 끌어갈 수 있는데 저렇게 가벼운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절대 꺼내지 말아야 되는 말을 꺼내면서 지금 면이 엄청 팔리게 됐죠. 그리고 사과한다고 없어질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엄청 커졌습니다. 이게. 신중하지 못하다는 게 한동훈이가 이게 처음이냐고요. 입 가벼운 걸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예. 저 사건이 없었으면 사실 무난하게 지금 통과하고 국힘 전당대회를 이어갔을 텐데 저것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전날 CBS 토론회장이었었는데 그 방송실 대기실에 저 4명의 보좌관 비서들이 다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생방으로 보면서 한동훈이 저 말 하자마자 거기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 그걸 아닙니까? 이제 전문용어로 장탄식이라고 하죠. 장탄식. 이게 속으로 이제 하는 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젖됐 이거죠. 장탄식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 난 이게 정치라는 게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그런 표현들 많이 나왔잖아요.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싸우고 있는데 쟤네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윤석열 탄핵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양념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제 나왔던 나경원의 이제 공소 취소 청탁이 처음이 아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건 있지만 또 박은정 검사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9일 날 낙검수에서 나왔던 12년 전이면 12년 전. 저 기사가 12년 전 기사예요. 나경원 기소청탁 고백한 박은정 검사 배신자 낙인 28일 낙검수가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받은 검사 실명 공개 누리꾼 힘내라. 그게 그 검사 실명이 바로 박은정이라는 거고요. 나경원이가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는데 당시 인터넷 여론이 엄청나게 자신의 아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판사인 남편이 자신의 관할에 사는 네티즌 하나를 기소해달라고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이 폭로된 거죠. 그러면서 김재호 판사가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검사가 박은정 검사인데 박은정 검사가 그걸 듣고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바로 폭로가 된 게 아니라 2006년에 있었던 일을 12년에 폭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았던 거죠. 제가 박은정 검사를 보면서 박은정 검사를 내가 왜 알고 있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 때문이었고 이게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나서 말한 대로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 왜 최근에도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검사들이 검찰청 내에서 어떻게 왕따를 시키는지 결국 박은정 검사가 그 다음 달에 그래서 사직을 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다시 검사를 했잖아요. 그만둔 건 최근이고. 네. 근데 이게 기소 청탁 진술서가 나왔어요. 당시에. 근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사건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 점점점.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 이 말을 현직 판사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졌으니까 이렇겠지만 얼마나 많은 건들을 청탁도 받고 본인 사건도 그렇고 정말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지금 22대 총선에서 나경원이 허위 학력 문제로 지금 고발이 됐는데 허위 학력이 뭐냐면 정규 과정도 아닌 지역구에 있는 중앙대학교 뭐 무슨 과정 이런 걸 썼다가 고발이 됐는데 지금 누가 기소가 됐냐면 나경원 본인이 아니고 나경원 비서가 청탁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힘쓰는 거지. 자기들끼리 특권 가르테리니까. 지금 나경원 날릴 수도 있는 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사실. 그렇네요. 석사를 박사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중앙대 쪽 동작을 해가면 중앙대 다닌 애들이 주소지 옮겨와서 자취한 애들이나 있을 거예요. 하숙이건 뭐 그런 애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우리 학교 동문이야?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규 학력이 아닌 걸 썼다가 지금 기소됐는데 본인이 아니고 비서가. 영부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대 석사가 그러니까요. 되셨는데. 닮아가 이상한 거예요. 역시 타임 오버미 되고 있는 김건희시네요. 자, 그다음에 박은정 검사 그 당시 얼굴 12년 전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박은정 검사 다쳤어요. 법사위 다리. 회의장 들어오면서. 맞아요. 이게 그래서 2012년 3월에 박은정 검사가 검찰을 이때 당시에 한번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 공소청탁 뭐 댓글팀 뭐 익십은 뭐 어떻게 보면 논박으로 끝날 사항이지만 댓글팀과 공소청탁 이런 것들은 사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저는 당연히 법적 처벌 다 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친고죄가 아니고 어차피 불법성이 전당대회 과정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고발을 하게 돼요. 어제 한동훈도 고발당했죠. 누군가는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들끼리 소취화해 주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공수처 일만 많아지는 거지. 검찰에서는 그거 묵혀뒀다가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수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이거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특권 카르텔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 특권 카르텔의 핵심 안에는 서울대 법대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들을 따르는 예를 들면 김홍일이 같은 애들 있죠. 지방대 출신인데 뭔가 막 특수부 비슷한 그 레벨 안에서 지들끼리 놀고 싶어하는 서울대 법대 나온 효과를 누리고 있는 애들. 그다음에 그보다 또 그 밑에 좀 있는 레벨들이 이렇게 이 특권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다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놈이 대통령에 당첨돼 버린 순간 얘네들은 대한민국이 우리 거다라고 쾌재를 불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 카르텔과 진짜 기득권 카르텔이 또 있습니다. 가진 자들, 재벌들부터 시작해서 또 있잖아요. 이런 애들의 특권 카르텔들이 또 교집합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제일 먼저 쳐내려고 하는 게 이재명 같은 사람인 거예요. 대한민국 핵심 코어도 아니고 뭐 종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 카르텔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보복당했던 사람이 조국인 거죠. 네.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특권 카르텔이 지금 대한민국을 개판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특권 카르텔에 있는 검사 한 놈을 뭔가로 잡아서 막 뒤에서 조종하다가 그 꼬리가 밟히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뒤에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저 박균택 의원 지금 화면에 보이시네요. 이분하고 양분함 두 분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자마자 선배였기 때문에 사표 제출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양문남 의원, 박균택 의원이 기수가 더 둘 높기 다. 때문에. 네. 심지어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보다는 선배예요. 검찰 기소로 따지면 저 안에 있는 상황 중에 지금 오늘 나왔던 주진우 같은 경우는 고무사장 한 번 못 따라보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앉아 있는 이성윤이나 박균택 이런 사람들은 한참 선배들이고 심지어 박은정 검사도 그렇죠. 주진우의 한참 선배입니다. 그런 카르텔 속에서 쉴드 치려고 허수아비 몇 명 나와가지고 막 유상범 같은 애들이 유상범이 좋겠다? 형이 장관 돼가지고 장관 지명돼가지고 네. 사실상 된 거나 다름없잖아. 그렇죠. 그 특권 카르텔이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유상범의 동생은 유호성이고 그 유호성은 TV조선 같은데 자주 나가는 애고 엄청납니다. 자 어쨌건 지금 법적 책임져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정권 바뀌면 이게 이제 그 일망타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처럼 하면 돼요. 앞으로는 법대로만 하면 되죠. 법대로 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부 마칠게요.